친구 소개로 모 의대에서 사람의 시체를 포르말린에 담그는 알바를 하게 되었다는 일. 경험자가 있다면 조언 좀 받고 싶다며 스레 주민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수상한 이 알바는 스레 주민들의 등골을 점점 얼어붙게 만드는데, 이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무서운 이야기로 점점 변해갔던 겁니다. 시체를 가라앉힌 알바를 하게 됐어요. 불안한 일에게 떨어지지 마 라는 충고를 하는 어느 주민. 떨어질 만한 곳에서 하게 되는 거냐고 일은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죠. 이 스레 주민은 떨어진다기보다는 오히려 떨어지게끔 살게 돼 있으니까 떨어지는 거지 같은 말을 하면서 마치 포르말린에 담기는 건 일 자신이라고 말하고 싶은 모양. 그런 스레 주민에게 건강검진은 받았었냐고 묻는 일 자신은 방호복 같은 걸 입는 연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 스레 주민의 말로 건강검진은 장기의 이상을 발견하기 위해 행하는 것이라는 것. 거기서 암세포 등이 발견되면 연구자 전용 어둠의 루트에서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호복은 떨어졌을 때 기어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구석복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구멍투성이라서 일은 포르말린에 절여지게 된다는 둥 이를 겁먹게 합니다. 한편 예전 의대생 연줄로 똑같은 알바를 했던 적이 있었다는 어느 주민은 건강검진을 받지는 않았다는 것. 이 주민의 말로는 마스크를 써도 숨을 쉬기 힘들 정도의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일도 이번 알바가 의대생 친구의 연줄로 어제 대학교에서 간단한 설명회와 건강검진을 했고 방호복 입는 연습을 시키고 계약했다고 합니다. 일은 시체를 담그는 일 말고도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것. 세트 코스 같은 건데 돈을 더 벌고 싶어 골랐는데 뭔지 알겠냐고 묻죠. 그 외에도 조언으로 냄새가 죽을 것 같아서 무서울 틈은 없다. 무섭다는 것보다는 기분이 나쁘다. 그리고 너무 냄새가 지독해서 이빨과 입안까지 냄새가 배기 때문에 액체 치약을 가지고 가는 쪽이 좋다며 조언해주는 스레 주민도 있었습니다. 일은 방호복을 입으면 냄새 걱정은 없다는 설명이 있었지만 액체 치약을 가지고 가는 게 좋겠냐고 묻습니다. 이 스레 주민은 냄새 걱정이 없다는 게 이상하다면서 거기서 일하는 직원은 익숙해져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민은 가라앉히는 곳은 풀장이라기보다 1인용 욕조에 가까운 이미지였는데 그런데도 실내 가득 약품 냄새가 차 있다는 것. 그리고 일 내용에 대해서는 30분의 1회 시체와 포르말린이 담긴 거대한 풀장을 열어서 봉을 이용해 시체를 쿡쿡 찔러 가라앉히고 시체를 가져오라고 시키면 가지러 가서 이때 머리카락 등을 미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일을 했던 스레 주민의 지인은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방호복 안에 입었던 옷을 버리고 머리를 깎아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이 이번에 할 일은 토요일 낮부터 일요일 밤까지 계속되며 이를 포함한 3명의 팀으로 행해진다는 것. 식사 포함 48,000엔. 도중에 그만둘 경우 시급 환산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의 이야기를 들은 한 스레 주민은 선배인 의사에게서 예전에 이 알바 이야기를 들었던 일이 있다고 합니다. 시체를 닦지 않으면 안 된다고 들었다며 조언. 그러나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던 몇 스레 주민들은 도시전설 아니냐며 의심하는 모습이었죠. 여기서 IM 의대생이라는 닉에 재수없는 놈이 하나 나타나더니 이건 자주 있는 도시전설이라면서 알바 경험자라고 하는 스레 주민들에 대해 시체를 절개해서 약품이 잘 돌게 만드는데 어디를 절개할까요?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알바 경험자인 스레 주민은 시체가 포대에 돌돌 말려있어 안은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허벅지가 뭐 어떻게 돼 있었다는 건 들었던 기억이 있다는 것. 이렇게 모두 이야기에 빠져있던 중 일은 아직 설명을 요청한 단계라 뭔 말인지 모르겠다며 불안에 휩싸이고 만 것 같았는데 후유증 같은 건 없는지 스레 주민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느 주민의 말로는 가스가 심해서 호흡곤란이 오는 사람이 가끔 있다는 것. 또한 이 주민이 담당했던 시체는 보통 사람이었지만 가끔 목이 긴 수영자의 시체를 만날 일도 있다고 합니다.
일은 솔직히 말하면 진짜 무섭습니다. 라며 필사적으로 스레 주민들의 조언을 모읍니다. 여기서 알바 경험자라는 어느 스레 주민은 풀장식은 비효율적이라 사라졌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장고에 시체 하나씩인 것 같으니 보게 돼도 한 명 아닐까 하면서 이를 안심시키며 만약 운이 좋다면 포르말린이 아닌 알코올을 쓰는 처리 방식일지도 모른다 합니다. 일은 3시부터 두 번째 설명회가 있다며 일단 스레를 이탈합니다. 3시간 뒤 일이 돌아왔습니다. 가장 신경이 쓰였던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는 머리카락 같은 것의 처리를 돕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의사가 거의 해주기 때문에 일은 조수 입장의 느낌이었다는 것. 그리고 알바 중에는 의사 5명과 알바 3명이 민가에서 각 방에 나누어 잔다고 합니다. 또한 오늘 일이 하나 더 계약한 내용이 사고적인 부상, 즉 넘어져 다치거나 하는 것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만 약물에 의한 신체의 영향에는 어떤 일에도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4시에 집을 나선다고 보고하는 일. 이번에 2채널에 스레를 세웠던 건 친구에게는 상담할 수 없는 내용이라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의상 가능한 한 보고는 하겠다며 스레 주민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서기까지의 시간 동안 일은 질문을 모읍니다. 이렇다 할 눈에 띄는 질문은 없는 채 4시가 되어 일은 드디어 알바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일이 집을 나서 있는 동안 이 스레 안에서는 알바 내용에 대한 논쟁이 펼쳐지죠. 포르말린 풀장에서 봉으로 시체를 눌러 가라앉힌다는 건 이상하다고 하는 스레 주민. 떠올라서 가라앉히는 거라면 대신 금속재의 뚜껑을 쓰면 충분하지 않냐고 지적합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애도의 이유로 뚜껑은 안 되는 건 아닐까 추측하는 다른 스레 주민. 그리고 다른 주민은 일의 알바와는 다른 거지만 인체 실험 등의 특수한 알바가 주변에 있었다며 왜곡된 지식과 통상적인 사유와는 동떨어진 인맥을 가진 걸 살리며 이른바 정보 교환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인 할아버지에게 들었다는 이야기를 꺼낸 어느 주민은 시체를 담그는 알바는 실제로 있는 것 같다며 자세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그런 알바를 하는 사람은 대개 돈에 굶주린 의대생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알바를 했던 장소는 지하에 있었고 희미한 녹색 램프가 주변을 밝히고 있었다는 것. 그러던 중 멍하니 시체가 떠오르지는 않나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시체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만 오래된 시체는 가스가 생기기 때문에 떠오른다는 거죠. 그리고 시체는 몸에 천을 두르고 있습니다만 얼굴만 안 두르고 있어서 보고 있는 동안 누가 떠올랐는지 기억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새로운 시체는 좀처럼 가라앉아 주지를 않아 힘들다고 하네요. 다만 이 일은 알코올 냄새가 지독해서 술이 약한 사람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럴 게 잠시만 있어도 알코올 냄새가 온몸에 배어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된다는 모양으로 알바비는 하루 10만 원 정도 받는다는 것. 자세히 이 알바를 아는 스레 주민이 나온 덕분에 스레아는 들끓어 오릅니다. 다음날 밤 일이 알바를 마치고 스레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스레 제목인 가라앉힌다, 시즈메루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포르말린을 몸에 바른다는 표현 쪽이 가깝다는 겁니다. 일의 내용을 간단히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붕대인간 청소 이런 느낌인데 현장은 파란색 타일로 만들어진 밝고 깨끗한 곳으로 방호복 이외에는 근대적인 병원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라는 것. 다만 장소는 마을에서 꽤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어느 스레 주민이 시체 처리를 의뢰했던 사람의 목적은 무엇냐고 일에게 물었습니다. 그 말에 대해 처리라는 표현은 틀렸다고 지적하는 일. 이 말에는 학식 있는 어느 주민도 검체일 것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그러자 일이 검체 이외로 의대가 시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는지 스레 주민들에게 묻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 좀 아까의 스레 주민은 검체라는 한자가 틀렸다면서 미안한 듯 헌체라고 하면서 해부 목적 외라면 DNA를 조사해서 유전자 정보 통계를 내는 정도를 들 수 있다고 답합니다. 헌체란 의학 실험을 위해
시체를 기증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이 말하는 이상한 이야기가 신경이 쓰였던 모양인 어느 주민. 일의 말로는 이번 일을 포함한 3명의 알바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 하나가 이 알바 베테랑인 듯 여러 조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 베테랑과 대화를 나눴을 때 다음에도 참가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더니 그럼 다음번에 기대해야겠구만. 신경이 쓰여 계속해서 물어봤더니 데리고 가고 싶은 곳이 있다,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탁한다고 일은 애원했습니다만 이 알바가 끝날 때까지 기대해봐 라고 했다는 것. 또한 다음 알바는 28일 출발이라는 것으로 정신적으로는 힘들지만 돈이 필요해서 2, 3회 정도 더 가고 싶다는 일. 그러면서 일은 한동안 스레 주민들의 질문에 답해 나갑니다. 영화처럼 시체가 갑자기 되살아날 것 같은 공포심은 없었냐? 라는 질문에 대해 일하는 중에는 집중해서 괜찮았는데 밤에 상상력이 극대화되면서 미안한 마음, 원망받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됐다는 일. 다른 스레 주민들도 알바를 어디서 찾은 거야? 붕대가 얼굴에만 안 감겨 있다는 게 정말이야? 헌채는 어떤 사람이었어? 등의 질문들을 던집니다. 일의 말로는 알바에 대해서는 빚을 갚고 싶어서 좋은 알바를 찾아본 결과 친구가 소개해줬다는 것. 또한 헌채는 모두 젊지는 않은 남성으로 얼굴이 천으로 가려져 있었다는 것. 질문에 대한 답이 끝난 일은 베테랑 선배가 데려가고 싶은 곳이라고 했던 지하실에는 뭐가 있다고 보냐고 스레 주민들에게 의견을 구했습니다. 주민들은 일이 지하실에서 헌채로 변하는 건 아니냐는 둥, 뭔가 역겨운 게 있는 건 아니냐는 둥 일을 겁 집어먹게 만드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이 말하길 선배는 이걸 본다면 네가 받을 돈이 2배가 될지도 몰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일은 분명 화요일이 마지막 일이 되니까 무슨 일이 있다면 보고하고 싶다는 말을 남기고 그때부터 한동안 스레를 이탈했습니다. 그날 밤 일이 다시 스레에 나타납니다. 내일 아침부터 수요일 심야에 걸쳐 2번째 일을 나간다는 일. 그리고 그 지하실에 대해 선배에게 끈질기게 물어본 바 선배 자신도 본 적은 없는 모양입니다. 선배의 선배에게서 들은 이야기로는 선배와 선배의 선배 둘이 심야에 가본 적이 있다는 것. 하지만 지하실 입구에는 자물쇠가 걸려있어 들어갈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 지하실에 일이 선배와 둘이 가볼 거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의 중심은 완전히 이 지하실로 옮겨갔고 스레 주민들도 일에게서의 보고를 기대했던 겁니다. 3일 후 일이 스레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보고를 시작하는 일. 우선 알바는 지난번처럼 가라앉히는 게 아니었고 그냥 청소였다고 합니다. 역시 감각적으로 씻어도 떨어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 몸을 박박 씻었다는 것. 또한 알바가 끝나고 선배 집 앞에 있는 공간에서 편의점에서 사온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선배가 말하길 선배의 선배는 알바를 시작하고 바로 지하실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것. 일은 시설 구조상 지하실은 없다고 봤습니다만 그저께 지하실의 입구의 입구까지 선배가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배의 선배는 단독으로 그 문을 열었던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선배의 선배는 행동이 재빠른 사람으로 작년 11월에 홀로 지하실에 문이 2개 있는 걸 조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문 여벌키는 가지고 있었고 2번째 문에는 여러 개의 여벌키를 사용해 몇 차례 도전했다는 것. 그리고 딱 한 번 안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이 선배에게 왜 돈이 배로 늘어나냐고 물었더니 별 깊은 뜻은 없다는 모양으로 단지 선배가 어느 교수에게 이 시설에 지하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자마자 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 같은 단골은 귀중한 사람일 텐데 이건 이상하다고 의문을 가졌다네요. 이번에는 어떻게 돼도 좋으니까 이걸 밝혀내겠다고 부풀어 올라 있었다는 선배. 그리고 선배의 선배에게도 연락을 취해 조만간 그곳에 가자는 이야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밤 3시 야마나시에 있는 현장까지 갔다 오겠다는 일.
이는 알기 쉽도록 이후 선배를 K선배, 선배의 선배를 SC라고 부르도록 하겠다며 스레 주민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간다고 해도 두 번째 문에 키가 없으니 열리지 않는 건 아니겠냐고 끼어드는 스레 주민에 대해 이번에는 열릴 것 같습니다 라는 일. 이야기가 예상외의 방향으로 진행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스레 주민들은 드물게도 진심으로 이를 걱정하면서 지하실로의 돌격을 말리려고 합니다. 그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가고 싶지 않은 건 솔직한 기분이지만 더는 거절할 수 없다는 일. 그리고 결심이 선 모습으로 일은 지금부터 현장으로 향하겠다고 선언하죠. 걱정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으면서도 스레 주민들은 일을 보냅니다. 서로 떠드는 동안 스레 주민들은 일의 귀환을 이제나 저제나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이틀 뒤 드디어 일이 스레에 나타났습니다. 현장에 돌아올 때 선배네 집에서 살짝 한 장 걸쳤다는 일. 스레 주민들은 온갖 이모티콘을 알리며 대흥분 상태가 되어 이를 환영합니다. 일의 말로는 두 번째 문은 열었다는 것, 그리고 지하실은 4평 정도의 아무리 봐도 시골 마을의 창고 같은 곳으로 있던 건 선반과 그 위에 얹은 몇 점의 물건과 도구뿐이었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문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만 문이라기보다는 바닥에 직접 붙어 있는 것으로 부엌에 있는 마루미 수납장의 2배 정도 되는 커다란 것이었다는 것. 그 바닥의 수납 공간은 쇠사슬에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져 있었습니다만 두 번째의 문도 억지로 들어온 터라 이 정도라면 간단히 열 수 있을 거라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기 전 바닥에 엎드려서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다는 일. 안은 방공호 같은 느낌으로 어렴풋한 불빛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이 불이 켜져 있다,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자 지금까지 화기애애했던 선배들도 공포로 입을 다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에 익숙해져가는 것과 동시에 그 불빛 속에서 희미하게 목소리도 들려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아래로 내려가도 메리트는 없다는 것과 두 번째 문을 어떻게 여는지 알게 됐다는 것으로 그날은 그냥 돌아오게 되었다는 일. 그리고 선배 집에서 반성회라는 명목으로 술 한잔 했다고 합니다. 선배는 지하실의 전체적인 구조가 꽤 오래된 것으로 원래 지하실이 있던 곳에 그 시설을 세운 건 아닐까라고 했다네요. 바닥 밑에서 들리던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였는지 아니면 짐승인지 어떤지를 묻는 스레 주민. 이리 말하기로는 사람 목소리였다는 것. 선배는 일본어였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만 일에게는 한글 계통으로 들렸다고 합니다. 또한 들려왔던 소리는 터널 속 200m 앞에서 몇 명이 소곤대며 말하는 게 울려오는 그런 느낌이었다는 것이죠. 스레 주민들의 다시 갈 예정은 있냐라는 질문에 다음 주 화요일 심야에 다시 간다고 일은 대답했습니다. 덧붙여서 시체를 가라앉히는 알바는 이젠 안 하겠답니다. 또한 두 번째 문을 억지로 연 방법에 대해서는 말끝을 흐리면서 피크닉의 임금님이라고만 답하는 일. 피크닉의 킹이라고도 바꿔 말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피킹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닌가 생각되네요. 따고 들어갔다는 말이죠. 또한 어느 주민에게서의 야마나시에 갔다 와서 괜찮았어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기 전이 무서웠고 가서 좋았어 라고 답하는 일. 지금은 다음 화요일이 기대된다고 말합니다. 다음 보고는 이르면 수요일 아침 일찍이 될 것이라고 스레 주민들에게 전한 일은 스레를 떠났습니다. 5일 뒤 지하실 침투를 마친 일이 스레로 귀환했습니다. 이번에는 지하실 바닥 아래까지 들어갔다 왔다는 일. 첫인상은 막 만든 터널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이 어둡지는 않아서 익숙해지고 나니 손전등 없이도 걸어갈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번 침투는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내려갔다는 일. 터널은 그곳이 첫 지점은 아니고 중간 지점인 느낌으로 그날은 오른쪽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것. 중간부터 콘크리트로 둘러싸여 걷기가 엄청나게 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것과 동시에 그때까지 2.5m 정도의 높이였던 길이 2m가 될까 말까 할 정도가 되며 폭도
1.5m 정도로 변하고 말았다는 것. 이건 수도관이 아닐까 하는 말이 나와 일단 서서 주변을 둘러봤더니 몇 군데 매몰된 램프가 설치되어 있어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건 아닐까 하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곳을 1km 정도 걸어가도 끝이 안 나길래 오른쪽을 공략하는 건 그만두고 거기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일단 위로 올라와 쉬고 나서 다시 구멍으로 돌입. 이번에는 왼쪽으로 나아갑니다. 왼쪽은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부분과 흙벽 부분이 교대로 나타나는 듯한 구조로 되어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흙벽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 흙길은 금방 무너지는 거 아닐까 하는 공포가 엄청 심했다고 합니다. 왼쪽은 얼마 가지 않아서 사람들의 생활 내음이 났고 바닥에 빗자루나 신발이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흙벽에 신당 같은 곳에서 작은 불상을 봤을 때는 K 선배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애원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왼쪽 길이 두 개로 갈라져서 우선은 좌측으로 꺾었다는 일행. 미로로 되어 있으면 어떡해? 못 돌아가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도 끝이 없어 보이는 느낌이라 다음번에 가보자며 돌아섰습니다. 계속해서 왼쪽 길 분기점까지 돌아와 우측 길로 나아가는 일행. 꺾인 길이 많은 데다 구불구불해서 이것도 길을 잃는 건 아닐까 무서웠다는 일. 그곳은 100m 정도 갔더니 막다른 곳이었고 살짝 넓은 공간이 펼쳐져 있었으며 이질적인 창고 같은 게 있었다는 것. 이 창고 주변은 분명한 생활감이 있어 여러 가지 것들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고 주변에 있는 것을 몇 개 뒤져봤는데 셋 모두 창고 문은 열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거기서 마치고 돌아와 K 선배 집으로 갔다는 것. 창고 주변에 재미있는 건 없었냐는 스레 주민의 질문에 항아리가 많이 장식되어 있었다고 답하는 일. 그리고 리카짱 인형도 있었다고 합니다. 창고는 조금 전까지 사람이 있었다는 느낌이었어? 스레 주민들은 저마다 그렇게 질문합니다. 일의 말로는 길폭은 1.5m에서 2m 정도라는 것. 그리고 창고 주변에는 좀 아까까지 옛날 사람이 있었다 같은 잘 알 수 없는 느낌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도 위는 뭐가 지어져 있냐라는 질문에 시설 주변은 기본적으로 숲이라네요. 다른 스레 주민은 그 터널의 정체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냐고 일에게 묻습니다. 지은 지 얼마 안 된 터널 아닐까 싶다는 일이었습니다만 그렇다면 이 시설에 어째서 입구가 달려있는가 등 의문점이 몇 가지 떠오른다는 것. 또한 오른쪽으로 갔을 때 영어로 요코타라는 글씨가 벽에 인쇄되어 있는 것으로 군사관계시설은 아닐까라고도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미군의 요코다 기지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건 아닐까 추측하기 시작하는 주민들. 스레 주민들은 지상시설 규모에 대해서도 물어봅니다. 시설은 알바 내용치고는 크다고 합니다. 또한 일하는 방은 굉장히 깨끗했다는 것. 일은 다음 주 월요일 밤에 다시 지하실로 갈 것을 스레 주민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후 스레 안에서는 일의 핸들네임인 스마일을 따서 일의 별칭을 스마탄으로 결정했고 개중에는 스마탄의 팬클럽에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열광적인 팬놈까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3일 후 일이자 스마탄이 나타나서 예정대로 월요일 밤에 출발한다는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스마탄은 선배들과 함께 다시 그 지하실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아무리 기다려도 스마탄의 보고가 없는 것으로 인해 스레 주민들은 불안에 휩싸여 갑니다. 그리고 스마탄에게서의 소식이 너무 없어서 스레 안에서는 스마탄의 장례식 준비까지 진행한 결과 9일 뒤 드디어 스마탄이 스레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랜만인 스마탄의 등장에 열렬한 환영을 보내는 스레 주민들. 그러자 스마탄에게서의 보고를 기다리지도 않고 JT라는 닉을 쓰는 스레 주민이 스마탄은 내가 알고 있는 이시카와지. 이 JT가 스마탄과 같이 지하실로 갔던 그 선배는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스레 주민들
그 뒤 스마탄에게서의 글이 다시 끊겼다가 돌아왔다 싶었더니 이틀만 더 기다려주세요 등등 스레 주민들을 애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마탄은 만약 지하실이 있는 곳을 안다고 해도 절대로 거기에는 가지 말아주세요 라며 스레 주민들에게 다짐을 했던 겁니다. 의리 있게 스마탄에게서의 보고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스레 주민들이었습니다만 그 후 계속 스마탄이 나타날 기미는 없어 스레 주민들은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3일 후 드디어 스레에 다시 나타난 스마탄. 그러나 오늘은 정말 피곤해서 자게 해주세요 라며 보고는 오후 3시 전후에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스레 주민들에게 제 1장 완결했습니다 라는 말만을 전하고 다시금 자취를 감췄던 겁니다. 그리고 3시를 지나도 스마탄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스마탄의 지인인 듯한 거동을 보이는 JT는 스마탄을 향해 전화가 왔었다는 듯한 냄새를 풍깁니다. 게다가 JT는 K가 걱정한다, W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같은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 이윽고 스마탄이 스레에 나타납니다. 이리자 스마탄은 처음으로 보고를 기다려줬던 스레 주민들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사는 이틀을 꼬박 지하도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은 데리러 와준 선배의 차로 현장에 갔다며 보고를 시작합니다. 그날은 현장에 일이 없던 날이었습니다만 시설에 불이 켜져 있고 안에 사람이 있어서 차를 세워놓고 기다리기로 했다는 스마탄 일행. 차 안에서 쪽잠을 자고 있었더니 차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깨었다고 합니다. 봤더니 40대 후반 정도의 보통 체격의 보통키를 가진 남자 둘, 그리고 뒤쪽에 큰 지프차가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여기에 차 세워놓으면 안 돼 라고 했다는 것.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지프에 타있던 남자가 H사키였겠지만 이라는 스마탄. 해가 떠오르고 현장에 사람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셋은 지하도로 침투했습니다. 그날은 흑벽 쪽을 철저히 공략하자는 생각으로 앞으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흑벽 쪽은 한참을 나아갔더니 천장 높이가 1m 정도로 낮아지면서 걷기 힘들어졌다는 것. 결국 이쪽은 2-3km 정도로 웅덩이 같은 물이 차있는 습한 곳에 도착했고 거기서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날은 오늘은 여기까지라며 돌아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입구로 돌아오자 웬일인지 자물쇠가 잠겨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바깥쪽에 사람이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 셋 모두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갇혔다는 공포보다도 들키면 큰일 난다라는 공포 쪽이 컸다는 스마탄.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셋 모두 입을 닫고 있었다는 것. 여기서 스마탄은 일단 보고를 끊습니다. 스레 주민들에게는 반드시 끝까지 보고하겠다는 걸 약속했습니다. 한 주민은 JT라는 닉을 쓰는 인물이 스마탄의 지인인가를 물어봤죠. 스마탄의 말로는 JT로 짐작되는 인물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스마탄은 지금부터 다시 지하도로 갈 예정이랍니다. 스레 주민들은 또 한 번의 헤어짐을 아쉬워하면서도 조심해 라며 상냥하게 스마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장기간 스마탄은 스레에 나타나지 않았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점점 낚시썰이 짙어져 갑니다. 약 3주 후 스마탄이 주작 아닙니다 라며 스레에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JT가 너희들이 스마탄이라고 부르는 놈은 이젠 없어 라는 글을 올립니다. 스마탄은 JT에 대해 니시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만 사실은 누군지 알고 있는 거 아냐? 라며 나는 그때 SC의 남자다 라고 답하는 JT. 스마탄은 그 뒤로도 니시비 내부 사람은 아닌 겁니까? 이니셜이 JT인 지부의 현판을 봤다 등 의미를 알 수 없는 발언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JT가 말하기로는 스마탄이 말하는 니시비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 스마탄과 JT의 수수께끼 같은 문답에도 불구하고
일단 빨리 보고를 시작해줬으면 좋겠다고 희망하는 스레 주민들이었습니다만, 스마타는 만약 JT가 니시비 사람이라면 스레 주민들에게 지하도에서의 사건을 보고할 수는 없다고 말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스마타는 JT가 적인지 우리 편인지 판단해야만 할 것 같다 라고 추측하는 스레 주민, 그리고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뭔가를 알고 말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스마타는 JT에 그래서 여기저기 생각이 미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JT가 관계자라면 보고는 할 수 없다며 원통함을 나타냅니다. 그 뒤로도 스마타는 JT에 대해 당신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라며 필사적으로 물고 늘어졌던 겁니다. 그러자 한참 뒤 JT는 자기의 발언은 낚시였다는 걸 밝힙니다. 그리고 JT는 내가 자작극을 벌이는 스마탄이라고 해도 역시 시나리오적으로 너무 무리가 있었냐 라고 합니다. 이때 1000개째의 글이 올라오며 다음 스레로 이동. 여기서 아까 낚시 선언했던 JT는 가짜라며 진짜 JT라는 스레 주민이 밝힙니다. 그리고 자기는 스마탄을 알고 있는 인물로 적도 아니고 시설 쪽 사람도 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들어도 스마탄은 아직 의심에 휩싸여 있는 모양. 스마탄은 여기서 보고하는 것을 제지당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는 게 지하도에서 계약서 같은 것에 사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H사키가 형식적이지만 사용 방법에 따라서는 어쩌고 같은 말을 했기 때문에 정말 무섭다고 합니다. 거기서 JT가 정말 자기 지인인가를 감정하기 위해 JT에게 나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스마탄. 그러자 그 질문에 대해 JT는 남자라고 답합니다. 그 말을 들은 스마탄은 당신이 아는 사람과는 난 다른 사람 같습니다 라며 월요일에 모든 것을 보고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 대화로 스마탄이 여자라는 게 밝혀지고 텐션이 이빠이 올라가는 스레 주민들. 주민들은 월요일을 마음 깊이 기다리기로 합니다. 4일 후 스마탄이 스레에 나타나 보고를 시작합니다. 갇혀서 지하도에서 나올 수 없게 되어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는 스마탄 일행. 그래서 스마탄 일행은 이전에 갔던 흙길과는 다른 콘크리트 길을 나아가기로 했다는 것. 그러나 아무리 가도 끝이 없는 바람에 결국 일행은 거기서 하루 자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깨어 제일 먼저 나온 의견은 이대로 나아갈까 돌아갈까 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돌아가자는 의견이 강했다는 것. 갇혔다고는 하나 도구가 없는 것도 아니라서 열려고 하면 열지 못할 일도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래의 길로 돌아가 30분 정도 지났을 때 K 선배가 쉿 하며 이쪽을 돌아보고 말합니다. 목소리가 들려 라는 K 선배. 그 순간 소름이 쭉 돋더니 빨리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강해졌다고 스마타는 말합니다. 위기감을 느낀 셋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기로 했죠. 그리고 자던 곳을 지나 소리를 내지 않도록 빠른 걸음으로 길을 나아가는 셋. 2시간을 아무 말도 없이 계속해서 걷던 중 자기들을 쫓아오는 건지 아닌지조차도 모를 보이지 않는 그림자에 쫓겨 정신 상태는 최악이었다고 하는 스마탄. 2시간을 걸은 결과 막다른 곳이 됐고 거기에는 콘크리트로 된 은색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S가 필사적으로 열쇠 구멍을 집어돌립니다. 추적자들이 올 것인가, 문이 열릴 것인가, 어느 쪽이 먼저 일어날까. 영화처럼 가슴이 두근거렸다는 스마탄. 그렇지만 열쇠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 뒤로는 왔던 길 쪽에서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셋 모두 이야기도 하지 않고 시간만 흘러갔다고 합니다. 그날은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문 앞에서 뒹굴며 지냈다고 합니다. 또한 문 앞은 살짝 공간이 펼쳐져 습기도 적었기 때문에 전날에 비해 기분도 괜찮았던 모양으로 그날은 거기서 자기로 했던 일행. 다음날 스마탄 일행을 깨운 건 H사키였습니다. H사키가 또 만났군 이라고 할 때까지 그때 만났던 지프차의 남자라고는 깨닫지 못했다는 스마탄.
H사키는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 선명한 파란색 제복을 입고 부하 같은 남자들 넷 정도를 거느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H사키는 주머니에서 꺼낸 키로 은색 문을 엽니다. 문 앞에는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지하였던 겁니다만 엄청 밝아서 한동안 눈을 뜰 수 없었답니다. 문 앞에는 골프장에서 볼 수 있을 듯한 간단한 카트가 수십 대 놓여 있었고 3명은 따로 태워졌다는 것. 그리고 지하는 마치 마을처럼 되어 있고 크기도 꽤 되었다고 합니다. 마을은 넷으로 구획이 나뉘어 동서남북으로 불렸고 게다가 한 블록마다 알파벳으로 나뉘어져 있었다는 것. 그리고 복수의 인종이 존재하고 있었고 동쪽 구획의 대부분이 일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은 마을이라고 해도 어디까지나 커다란 작업장으로 남쪽에 일터와 공공시설이 모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스마탄이 처음으로 끌려간 곳은 남쪽이었다는 것. 또한 스마탄이 나중에 이 시설의 목적을 조사한 바로는 최종적으로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군사시설은 아닐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하시설에는 이틀을 강제로 체제하게 되어 병자라는 명목으로 계속 병원에서 묵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걸 시와 계약한 뒤 귀가를 허락받았다는 것. K 선배와 S씨와는 연락이 끊기고 말았다고 합니다. 함구하라는 약속을 게시판에 올리고 보고를 마친 스마타는 두 선배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 번 더 자기와 함께 가줄 사람은 없는지 스레 주민들에게 묻습니다. 솔직히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것에 지친다는 스마탄. 그리고 자기가 추오센의 도요다에 살고 있다고 밝힙니다. 또한 현장에 가보고 싶다는 어느 스레 주민이 이메일로 구체적인 일시를 정하자며 스마탄을 불렀지만 스마탄은 컴퓨터엔 젬병이라 이메일은 무섭다고 합니다. 이 스레는 2002년에 세워진 스레라서 스마탄이 하는 말에도 일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일이라도 어딘가에 편지를 놔둘 생각이라고 합니다. 다만 편지에 대해서 스레 주민들은 더한 위험을 부르는 원인이 될 거라며 반대합니다. 그중 한 주민이 편지는 다치카와 부근에 놔뒀으면 좋겠어 라며 편지를 가지러 갈 태세를 알립니다. 금요일까지 다치카와역 어딘가에 편지를 놔두겠다고 약속하는 스마탄. 편지 내용은 핸드폰 번호와 스레에 쓰지 않았던 지하시설의 상세를 쓸 예정이라는 것. 그러나 스레 주민들은 어디에 누가 주워갈지도 모를 곳에 놔두는 건 위험하다며 편지에 반대했고 전공법으로 오프 모임 기획을 하든지 문자를 하는 쪽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스마탄의 의지는 변하지 않는 모습. 내일 점심 무렵에 다치카와역에 편지를 두겠다고 선언합니다. 편지에는 핸드폰 메일 주소를 써놓기로 한 것 같습니다. 편지 둘 곳을 다치카와역으로 지정한 그 스레 주민은 닉을 43으로 바꾸고 8시 반쯤에 편지를 가지러 갈 것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스레 주민들 안에서는 43이 편지를 찾는 바보 같은 모습을 도촬해 스레에 올리는 게 목적은 아니냐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올라온 바람에 43이 만약 여자라면 공중 화장실 등 도찰당하지 않는 장소에 놔두겠다는 스마탄. 43은 여자라고 답합니다. 스마탄은 편지를 놔둘 곳을 백화점 화장실로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하여 편지는 역 빌딩 안 루미네가 있는 곳 화장실에 놔두기로 합니다. 그리고 약속 시간이 되어 스마탄은 다치카와 개찰구에 도착하면 댓글 달아줘 라며 43에게 말합니다. 스마탄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43이 편지를 찾으면 바로 집에서 나간다고 합니다. 개찰구는 제일 큰 곳으로 나가라고 하는 스마탄. 한편 43은 이미 루미네 안에 있다는 것. 스마탄은 개찰구에서 제일 가까운 키오스크와 매표소 한가운데에 홍보지를 두는 곳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 홍보지를 두는 곳 키오스크 옆에 파란 바탕에 큰 글자로 도호쿠라고 쓰인 곳이 있고 그 안에 접힌 홍보지 사이에 편지를 끼워 넣었다는 것. 하지만 홍보지를 두는 곳을 확인한 43에 의하면 도호쿠 홍보지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 전에 모처럼 화장실에서 대기했는데 라며 곤혹스러운 모습, 그리고 당했습니다 라며 분함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스마타는 분명히 편지를 놔뒀는데 라며 필사적으로 호소합니다. 그러나 홍보지 코너는 있는데 파란 바탕에 도호코라고 쓰인 건 없다는 43. 스레 주민들은 43을 필사적으로 응원합니다. 개중에는 편지를 손에 넣지 못한다면 43은 뭘 위해 살아왔는지 모를 일이다 등등. 왠지 43의 삶을 부정하기 시작하는 개같은 스레 주민dom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43은 홍보지 코너는 스마탄이 말한 장소에 있지만 스마탄이 말한 곳과 같은 홍보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 결국 스마탄의 편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된 43. 스레 주민들도 이 결과에 실망하고 스마탄에 대한 불신감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스마탄은 집에 돌아온 후 시간을 빼앗아서 미안합니다 라며 43에게 사죄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가 쓰여있는 게 아직 여기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안함이 가득하다고 하면서 근처에 사는 사람이 편지를 가지러 가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상대해줄 스레 주민이 나타나지 않아 내일 똑같은 편지를 써서 들어갈까 생각한다 하는 말만을 남기고 스레에서 이탈했습니다. 그 후 귀가한 43은 낚시가 아니라면 매일 해줬으면 좋겠다며 스마탄에게 부탁합니다. 3시간 뒤 다치카와에 다녀왔다는 스마탄. 무려 편지가 아직 있었다는 겁니다. 스마탄의 말로는 다른 홍보지에 섞여 뒤쪽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스마탄은 편지 두는 장소를 화장실에서 홍보지 코너로 했던 이유에 대해 설명을 시작합니다. 화장실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정신적으로 안 좋겠다 생각해 그만뒀다는 것. 또한 홍보지 코너로 정했던 것은 그저 홍보지를 원할 뿐인 일반인도 있으니 개인 특정이 어렵고 만일 사진을 찍어도 올리는 건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마타는 편지 둘 곳을 바꿨다는 걸 보고합니다. 장소는 다치카와 북쪽 출구를 좌측으로 내려간 곳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 안이라고 합니다. 전화 부스 위에 붙어있는 광고지 뒤쪽에 홍보지와 같이 놔두고 왔다는 것. 그러자 671이라는 닉의 스레 주민이 편지를 가지러 출발했습니다. 671의 보고를 기다리는 동안 한 주민이 일부러 편지를 가지러 가게 시키는 것보다도 스레의 메일 주소로 올린 43에게 메일을 보내는 쪽이 안전하지 않겠느냐며 스마탄에게 조언합니다. 그 말에는 다른 스레 주민들도 같은 의견 같았죠. 그러자 스마탄은 메일을 보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아직 JT라는 인물의 공포심이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스마탄은 43은 JT일 가능성을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43에게 메일 주소를 알려주는 게 무섭다는데도 불구하고 메일 주소가 들어간 편지를 건네주려고 한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다는 스레 주민. 스마탄의 이런 모순된 행동에 불평을 드러놓는 스레 주민들. 또한 스마탄은 편지의 내용을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누가 읽었는지 모르는 쪽이 나온 경우도 앞으로 나올지 몰라 등의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스마탄. 그때 현장을 향하던 671에게서 도착했다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지금부터 전화부스를 조사하러 가겠다는 것. 잠시 후 671은 전화부스 안에서 스마탄이 남긴 도호쿠의 홍보지를 발견했다는 걸 보고했습니다. 홍보지 사이에 끼워져 있던 조이금 봉투를 열었더니 안에는 A4 용지가 들어있었고 거기에는 스마탄에게서의 메시지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메시지의 내용이 신경 쓰여 참을 수 없는 스레 주민들. 그리고 671에게 맡깁니다 라고만 하는 스마탄. 그러자 671은 떨면서 스마탄에게 부탁이니까 메일 좀 줘 라며 간청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종이에 연락수단이 적혀있다고 전하는 스마탄.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도 모르고 패닉에 빠지는 스레 주민들에 대해 왜냐하면 낚시라고 생각했거든 하는 671. 그러자 스마탄은 671을 향해 내일 지나서 내용을 조금 바꿔 공개하면 괜찮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671은 스마탄에게 연락했다는 걸 전했습니다만 살려줘 라며 굉장히 몰려있는 모습. 보고를 내일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해 스레 주민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냅니다. 모두에게 질책을 받은 스마탄을
671은 왠지 필사적으로 감쌌던 겁니다. 주민들은 처음 편지를 가지러 갔던 43에게 메일을 보내줬으면 좋겠다며 671에게 부탁합니다. 그 말에 대해 671은 어떡하지? 당황하며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오늘 밤 11시까지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좀처럼 자세한 보고를 시작하지 못하는 671을 수상하게 여겨 스레 안에서는 스마타는 671이라는 설이 부상합니다. 하여 누군가 또 다른 스레 주민이 나서서 671이 그 스레 주민에게 편지를 건네주면 좋지 않냐 같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 또 하나의 주민의 선출입니다. 누가 됐든 그 인물이 스마탄과 동일 인물이 될 가능성을 씻을 수는 없고 671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스레 주민들은 의심기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스레 안에서 의심기들의 대화가 이어지던 중 오랜만에 43이 나타납니다. 무려 671에게서 메일이 왔다는 것. 그리고 그 내용은 나는 이 건에서 손을 떼고 싶으니까 스마탄을 구할 마음이 있다면 편지를 건네주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게 가능한 건 편지를 받은 사람만이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119라는 닉의 스레 주민이 이프보합니다. 다른 주민도 119가 받으러 가는 것에 찬성합니다만 어떤 한 주민이 119가 가지러 가는 것처럼 유도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이 주민은 119가 스마탄의 자작극 아니냐며 수상해하는 모습입니다. 스레 안에서는 이 글을 계기로 119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져 갔기 때문에 자연스레 편지를 받으러 갈 역할이 이 발언을 한 651이라는 인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651도 자기가 받으러 가기로 결심합니다. 물론 이 651은 아까의 671과 다른 놈입니다. 651에 대해 편지 내용이 낚시였는지 아니지만이라도 반드시 밝혀달라고 다짐을 전하는 스레 주민들. 낚시일 거라 예상하고 있다는 651은 당연히 그럴 예정이라고 혹이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만약 편지 내용이 진짜라면 651은 스마탄과 함께 지하 탐험을 가게 되는데 각오는 되어 있냐고 묻는 스레 주민. 651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651은 편지를 놔둔 곳이 아닌 671에게서 직접 편지를 받고 싶다고 합니다. 그 후 671과 메일로 연락을 취한 뒤 편지를 받겠다는 허락을 받은 651. 잠시 후 671 본인도 스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편지를 올리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바뀌었다는 이유에 대해 실제로 편지 내용을 읽고 무서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편지를 읽은 671에게 신변의 위협은 없나? 라는 질문에는 쓸데없는 짓을 안 하면 괜찮을 거라 본다 고 대답합니다. 편지를 다음 사람에게 건네주고 이 스레에서 사라질 예정이라는 것. 671 본인도 다른 스레 주민과 마찬가지로 처음엔 낚시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편지를 읽어봤더니 거기에는 떨림이 멈추지 않을 정도의 일이 쓰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마탄에게는 즉답은 할 수 없다고 전하며 하루만 유예를 받고 싶다고 생각했다는 것. 또한 깊이 생각한 끝에 나에게는 무리다 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671. 스마탄을 도우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마지막까지 도와줄 자신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계자로서 651이 어울린다면서 자기 대신에 스마탄을 도와줬으면 한다며 부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지에 쓰여 있었던 무서운 한 문장을 알려주겠다는 671. 과학실에 인체 표본 모습을 한 사람이 걷고 있었다. 그 말을 들은 스레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했고 왜 그 이야기를 믿으려는 건가라는 지적을 받습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그 발언을 믿고 병든 사람들이 격리되어 있는 시설 아니냐,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약점을 짊어진 그런 사람들이 만든 비밀 커뮤니티일지도 모른다 등의 추측을 하는 스레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651은 671에게서 편지를 받는 조건으로 여러 후보자와 함께 가는 것과 편지를 놔둔 곳이 아니라 직접 편지를 받겠다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건의합니다. 하지만 671은 여러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고 싶은 모양. 651에게 직접 건네주든 스마탄처럼 편지를 놔두든
어느 쪽이라도 좋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651만이 간다는 건 정말로 편지를 건네주는 행위가 행해지는 건지를 모르니 이번에는 671은 651이라고 의심하는 듯한 흐름이 될 수도 있다고 걱정하는 스레 주민들. 결국 651은 홀로 편지를 받으러 가기로 합니다. 시간과 자세한 내용은 671과 메일로 주고받고 편지를 건네받고 바로 귀가해 보고할 예정이라는 것. 3시간 후 671이 만나기로 한 장소에 도착합니다. 651도 서둘러 향했습니다. 20분 뒤 651이 귀가합니다. 671을 만나 편지를 무사히 받았다는 것. 그리고 수수께끼가 거의 풀렸다고 합니다. 651에게서의 보고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던 주민들. 651은 아무래도 스마탄에게서의 댓글을 기다리는 모양입니다. 스마탄은 이렇게 말하죠. 쓰인 그대로입니다. 651님의 판단에 맡길게요. 내용 공개에 관해서는 연락 방법이 있다고 보니까 그쪽에 일단 확인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651에게 판단을 맡긴다는 이야기입니다. 651의 말로는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671에게 홍보지와 조이금 봉투를 건네받고 안을 확인해 봤더니 컴퓨터로 출력된 한 장의 편지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편지에는 다음 스마일은 당신, 지금부터 이야기를 만드는 건 당신, 나의 희망은 스마일의 증식, 3대째, 4대째의 스마일을 만들어 주십시오. 오늘은 고마웠습니다. 무슨 일이 있다면 여기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스마일, 샵, 주작이라 미안해요. 그리고 밑에는 손으로 쓴 글씨로 나에게는 무리, 뒤를 맡길게. 651의 보고가 끝난 직후 스마타는 긴 시간 고생했어 라는 글을 올렸고 그 일련의 이야기가 주작이었다는 게 밝혀졌던 겁니다. 이 스레가 장대한 낚시였다는 게 밝혀졌습니다만 처음부터 주작이었다는 걸 알고 있던 스레 주민들에 의하면 낚시였다는 것의 놀라움보다도 651이 드디어 모든 걸 끝내줬다는 것에 대한 안심하는 마음 쪽이 강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중간부터 태연스럽게 참가했던 D라는 닉의 스레 주민이 스마탄과 동일 인물임을 밝혀지며 낚시 선언을 합니다. 다 물어보라는 것. 스마탄이 43을 위해 다치카와역에 편지를 놔둔 건 정말이었다는 것과 스마탄은 사실은 남자라는 것. 그리고 알바 이야기 자체가 원래부터 주작이었다는 걸 밝혔습니다. 또한 중간에 나타났던 JT라는 스레 주민은 전혀 관계없는 인물로 떡밥이 다 떨어졌을 때 그놈 때문으로 돌려 이야기를 멈췄었다고 합니다. 스마탄이 세운 엄청나게 큰 주작 스레에 스레 주민들은 대만족한 모습. 이렇게 스레 주인 스마탄이 자러 가는 것과 동시에 스레는 막을 내렸던 겁니다. 시체를 가라앉히는 알바 이야기로부터 시작해 수수께끼의 지하통로 이야기로 전개됐던 스레였습니다만 마지막에는 일이자 스마탄에 의한 거대한 낚시였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시체를 가라앉히는 알바 내용에 대해 스마탄은 스레의 흐름을 읽어가며 적당히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만 스레 주민들에게서 올라왔던 여러가지 경험담이나 정보도 모두 거짓말이었을까요? 어쩌면 개 중에는 진실인 정보가 뒤섞여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저나 구독자님들이 스레 주민이었다면 찾아가서 몽둥이로 쳐 죽여버렸을지도 모를 일이네요. 그건 그렇고 구독자님들도 만약 시체를 가라앉히고 돈을 많이 주는 그런 알바가 있다고 하면 하고 싶지 않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